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행정형벌입니다.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 중에 행정벌이란 게 있습니다.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은 행정형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형벌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양벌 규정, 통고 처분 이런 것들이 빈출 주제입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행정형벌이란 건 형벌이라는 게 들어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벌을 가하는 겁니다.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징역, 금고, 벌금 이런 걸 부과하는 게 행정형벌이 되겠습니다. 행정형벌은 법에 굉장히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기환경보전법인데 대기환경보전법 89조를 보면 제작차 매출 허용 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형벌은 형벌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법 총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되죠. 행정형벌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범죄 행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부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을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과실범 같은 경우에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수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형벌, 행정형벌 법규를 해석해 봤을 때 과실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된다면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시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법정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고의범은 당연히 처벌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과실범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문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 목적들을 고려해보면 과실범도 처벌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실범도 함께 처벌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다음은 양벌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벌 규정이라는 걸 말 그대로 해석해보면 양쪽 다 처벌한다는 겁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행위자 이외의 자도 처벌하는 규정이 양벌 규정인데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처벌이 되는 쪽은 대체로 회사입니다.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일을 하다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 행위자도 처벌이 되고 그 행위자가 속한 회사도 같이 처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양벌 규정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직접 행위를 하지 않은 회사를 처벌하는 이유는 회사로서 직원을 선임하고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선임 감독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실수를 했다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벌 규정에 따른 책임은
과실 책임의 성격을 가집니다. 여기서 약간 특이한 건 행위자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거나 행위자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양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형법의 기본 원칙은 책임주의입니다. 책임을 진 사람만 처벌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회사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형벌을 부과하는 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인데요. 그래서 지금 법률에는 양벌 규정에 관한 규정 뒤에 과실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붙어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를 보면 법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양벌 규정입니다. 하지만 책임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단서 규정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다만 법인 또는 그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사무를 처리하면서 법 위반 행위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걸까요? 이건 그 사무가 어떤 사무인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사무이기 때문에 자치사무를 하다가 직원이 법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관 위임 사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형벌의 특별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통고처분이 특별한 절차 중에 하나인데요. 통고처분이라는 건 일정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범법자에게 형벌을 과하는 게 아니라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명령을 하고 그 범칙자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되는 걸 말합니다. 조세범이라든지 관세범, 출입국 사범, 교통사범 같은 경우에 통고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교통법 제163조를 보겠습니다.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유를 밝힌 범칙금 납부 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렇게 통고 처분이라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위반한 경우에는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모두 재판을 거쳐야 한다면 법원의 부담도 상당할 텐데 그러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통고 처분의 법적 성질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고 처분이라는 건 처분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닙니다. 그러니 통고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통고 처분을 할지 말지는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고 처분을 할 수 있는데 행정청이 통고 처분하지 않고 고발을 했다. 이렇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관련 판례를 보시면 경찰서장의 통고 처분은 행정 처분이 아니므로 통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그리고 통고 처분을 할지 말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해 통고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 고발이 부적법한 건 아니죠. 통고 처분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범칙자가 범칙금을 납부하고 나면 형벌을 과하는 절차는 모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형사소추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통고처분의 내용을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행정처분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형사소송의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죠. 통고처분과 함께 특별한 절차로 즉결심판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례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하는 심판 절차가 바로 즉결 심판 절차가 되겠습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통고처분이라는 건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법에 규정된 형벌을 가하는 걸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형법 총칙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과실범이라고 해서 항상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규정을 해석해 봤을 때 과실범도 처벌하는 뜻이 노출되면 과실범도 처벌이 가능하죠. 양벌 규정이라는 건 범죄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하는 겁니다. 양벌 규정에 따른 책임은 과실 책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하는 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사무를 하다가 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지자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고처분이라는 건 일정한 위법 행위의 범법자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한 뒤 범칙금을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되는 절차인데 조세범, 간세범, 출입국 사범, 교통사범 등이 예입니다.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고 통고처분을 할지 말지는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